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군 위령탑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어젯밤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의 결속을 과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새로운 무기의 공개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업무에 고충을 호소하며 지난해 5월부터 10차례나 학교 측에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인데 학교 측의 대응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포털 사이트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은 오늘 조선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리터당 88원 오릅니다. 10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는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흰 우유 1리터 가격은 3,000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국에 걸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해안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최고 기온이 대구가 35도, 서울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곳곳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어제는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리는 기념식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6.25 전쟁 때 동양의 작은 나라를 지키러 왔던 62명의 참전 용사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황재현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은 유엔군 참전 용사 62명이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6.25 전쟁 때 자신들이 지킨 한국을 70년 만에 찾은 영웅들의 모습에 관객들과 윤석열 대통령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지는 아리랑 공연. 노병들은 한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노래를 부릅니다. The freedom and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s testament to the wise decis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70 years ago.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군의 헌신을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라며 평화 수호 역할이 여전함을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 내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문양이 장식된 위령탑에 직접 예를 갖춰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지난 1978년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유엔군 위령탑에 현직 대통령이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황지현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참전국 가운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뉴질랜드와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뉴질랜드 총독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뉴질랜드 신디키로 총독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 총독을 비롯한 방문단이 뉴질랜드어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를 부르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연가로 유명한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 포카레카레아나로 6.25 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군을 통해 한국에 전파된 곡입니다. 지난 4월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을 봤다며 키로 총독이 한국인의 애창곡으로 양국 간 우애를 드러낸 겁니다. 영연방국가인 뉴질랜드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병력을 지원한 16개국 중 하나로 6척의 함정과 3,794명을 파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이 전사했고 7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룩셈부르크도 국가정상인 베텔 총리가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당시 인구 20여만 명 중 100명을 전투 병력으로 파병해 참전국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입니다. 이들 정상들은 이번 방안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전승절로 부르며 기념하는 북한은 어젯밤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주목됩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8시쯤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연 건 지난 2월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열병식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의 3강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을 직접 환대하고 중러 대표단과 함께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안보 환경에 대처하여 국방 안전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북한은 2018년 9월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까지는 대부분 오전에 열병식을 개최했지만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부터는 4번 연속 저녁이나 심야에 열병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는지, 최신 무기를 선보였는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선보였던 화성 18형을 다시 선보이거나 신형 무인기와 수중용 핵무기 헤일 등을 새롭게 공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열병식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대표단에게 신형 무인기를 공개하며 방산 세일즈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인데 미국은 러시아의 방북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북한은 야간 열병식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무기 전시회를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전시회에선 미국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와 유사한 모습의 비행차가 포착됐습니다. 우리 공군이 고고도 정찰용으로 사용하는 미국 글로벌 호크와 비슷한 신형 무인기를 선보인 겁니다. 또 다른 드론은 중고도 무인 공격기인 미국 MQ-9 리퍼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외형상 똑같다는 점은 유사시에 피하 식별을 좀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한국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와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형은 우리 군과 비슷해도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인기가 제 기능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고고도 정찰 무인기가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북한에 전달할 경우 우리 군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서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업무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관련 내역을 확보했는데 학교 측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대목도 발견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측에 10건의 상담을 요청한 건
지난해 5월부터 숨지기 직전인 이번 달까지. 지난달엔 한 학생이 이제는 학급에서 금쪽이가 되었다. 학부모에게 연락했을 때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서 말하기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세상을 등진 이번 달에는 3차례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했다며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 본인 탓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한 여학생이 남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두드리다 결국 남학생의 이마가 긁힌 이른바 연필 사건. 이와 관련한 상담 내역에 따르면 교사의 주선으로 양측의 부모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다시 학교 측에 상담을 요청하며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안도했지만 관련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대응을 살펴보니 얼른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권유함이라고 적시됐습니다. 학부모 민원 응대를 개별 교사가 아니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맞는 방안 등 교사의 민원 해결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인데 서희초 측 대응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비중은 중고등학교 교사들보다 7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정당한 학습지도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던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 붙었던 추모 쪽지가 하나 둘씩 떼지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추모 기간이 8일간 이어졌고 유가족에게 쪽지를 전달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모 장소의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학부모 민원이 교권을 짓밟는 현실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9,163건 가운데 학부모 갑질 비중은 716건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884건 가운데 33.7%인 298건이 학부모 갑질로 나타나 중고교에 비해 7배나 높았습니다. 처음 의무교육이라서 그런 현상이 좀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지원이라든지 소송부의 지원이라든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나서야 되겠구나. 저는 좀 반성하면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2021년 이후 임용된 저연차 초등교사만 참석하라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강제 차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22명의 교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1명이 참석해 반쪽짜리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와 중견교사, 지역별 순서로 간담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에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부터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선이 이 홍콩 사건을 따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탈출 같은 단어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조선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조선. 범행 한 달여 전인 지난달 초 포털 사이트에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콩 묻지마 살인은 지난달 2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2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쓰러진 뒤에도 수십 차례 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이번 사건과 흡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조 씨가 홍콩 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중을 대상으로 한 응징과 공포를 야기시키기 위한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차에 그 같은 홍콩 영상이 일정한 활성화의 역할을 해서 또 조 씨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탈출 등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조 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렸던 남성이 협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흉기는 주문했다가 취소해 사지 않았고 경찰에 자수도 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윤현지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법원을 나섭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며 흉기 구매 내역까지 올린 20대 남성 A씨입니다. 예고글 왜 올리셨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림역 살인 사건을 보고 분노를 느껴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며 흉기는 인터넷 주문을 취소해 실제 구매는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방 범죄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발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방할까 봐 그러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죠. 관련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죠. 신림동 사건 이후 현재 살인을 예고하는 글은 4건으로 늘었고 엄정 대응을 밝힌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장마가 그치자마자 찾아온 폭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야외로 나온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폭염으로 온열질 환자도 늘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앞둔 밤늦은 시각. 산책을 하고 야식도 먹으면서 더위를 식혀봅니다. 해 지니까 좀 선선해서 친구들이랑 나와서 좀 돗자리 펴고 놀 만한 것 같아요. 자전거도 무더위를 이겨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강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열기를 식혀주고 있어 집보다는 더 시원한 느낌입니다. 집은 바람이 안 불어서 강주변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도심 숲길에도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친구나 연인과 함께 바람도 쐬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잠 못 이루는 여름밤을 보냅니다.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때문입니다. 올여름 서울 지역 열대야 첫 관측일은 지난달 28일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공식적으로 관측된 것만 벌써 6번째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전국적으로 740여 명, 이 중 3명이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합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이번 7월이 지구기온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MO는 7월 3주간 집계된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이 섭씨 16.95도였으며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7월은 역대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월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 최고치는 2019년 7월 기록된 16.63도였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은 34도까지 치솟겠고 한때 곳곳에선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나날이 열기가 더해갑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열대야 지역이 더욱 늘어났는데요. 현재 지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대부분 해안가와 서울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서울은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가 28도를 웃돌며 더욱 후텁지근합니다.
낮에도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올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여전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시간당 3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넣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엽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이딴 교사 사망과 폭행 사건에 대한 조치나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교권보호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자연재해 대응과 함께 농축산물 피해 지원과 수급 안정화 방안 등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정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 119 종합 상황실에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실은 현장에 갈 인력이 없다고 했고 이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전날 오후 5시 21분 충북 소방본부 119 종합 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재예방 신고도 가능하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미호청교 임시제방에 흙을 성토해놨는데 차수막 등을 안 대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허물어지면 청주 가는 교통이 마비되고 오송 일대가 물난리가 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황실은 위험해 보이긴 할 것 같다면서도 예방 차원으로 갈 만한 인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고자는 어디에 신고할지 몰라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상황실은 구청 등에 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고 전날 위험을 알리는 신고 전화가 왔는데도 소방당국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안내 말고는 출동 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전파해서 대응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사고 발생 15시간 전입니다.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만 있었어도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21일 만에 처음으로 양평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오물에 비유해 민주당이 또 발끈했습니다. 공방을 끝내기보다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예타 노선 종점인 양서면 인근 주민들을 만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갑작스런 백지화 선언에 놀랐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동의 오물을 해결하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책 사업이 정쟁으로 비화돼 손바닥 뒤집듯 중단된 상황을 꼬집는 주민의 쓴소리에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지 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면에서도 원 장관은 민주당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사과하면 지금이라도 정상 추진한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과할 것 같지 않죠, 그죠? 네. 지금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게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국민의 합리적 의혹을 정치적 오물로 취급했다며 원희룡 장관의 거친 입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오물통에 집어던졌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정부와 야당의 거친 입싸움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어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집값 동향 조사 당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이 특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검증 결과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이후 다음 주 중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에서 50대 남성이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다며 112에 전화를 걸고 살인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 한 정비소를 찾아가 둔기로 유리문을 깨고 직원들을 위협했는데요. 차량 수리비에 불만이 있었다는데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낮 12시 42분 울산경찰청 112 상황실로 살인을 예고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누가 죽이고 싶은데 지금 망치도 들고 있는데. 경찰은 최단 시간 출동을 명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즉각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추정되는 그 가족 및 그 차량 번호 여부 확인 바랍니다. 112 상황실은 남성의 동선을 현장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위치 조회한다. 신삼호교 다운사거리 북부 순환도로로 이동하는 그쪽만 내려가 보세요. GPS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남성은 한 정비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유리문을 깨고 직원들을 위협했습니다. 직원에게 둔기를 빼앗긴 남성은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먹은 상태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의 왼쪽 팔에 피의자 팔 부분에 피가 경찰은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천에서는 돈 문제로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며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빌라. 3층 창밖으로 한 남성이 보입니다. 이 집에 사는 60대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지 않으려고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A씨와 돈 문제로 갈등하다 앙심을 품고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가 한때 뛰어내리겠다고 하면서 경찰과 소방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설득이 계속 이어졌고 피의자는 5시간여 만에 순순히 집을 나와 체포됐습니다. 약간 좀 술이 지금 취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피의자가 경찰과 대치했던 집입니다. 다행히 인지를 잡거나 자해하진 않아서 추가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남진 씨가 올해 음악 활동 6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에 나섭니다. 오빠 부대의 원조격인 남진 씨. 공연 기획사 측에 따르면 남진 씨는 오는 10월 14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의 팬들을 만난다고요. 이번 공연에선 히트곡뿐만이 아니라 남진 씨의 사연을 담은 신곡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1963년 음악 활동을 시작한 남진 씨는 2년 후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 이후 님과 함께, 둥지, 빈잔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남겼는데요. 한편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에선 불타는 트롯맨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트로트 신예 가수 강훈 씨도 게스트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를 악플로 비방한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모욕죄를 확정받았습니다. 40대 남성으로 알려진 이모 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수지 씨 관련 기사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 등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2심은 무죄가 나왔는데요. 어제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아니어서 처벌하기가 어렵지만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악성 댓글에 일침을 간 사례가 됐습니다. 영화 바비의 마고로비가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여배우가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마고로비는 최근 개봉한 영화 바비로 1,250만 달러, 한화로 약 159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는데요. 이는 할리우드 여배우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요. 외신은 마고로비의 순자산이 4천만 달러, 약 51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 로비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바빌론 등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주가를 올렸고 바비에서는 주연 배우 겸 제작자로 활약했습니다.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활동을 뒷바라지한 어머니의 빚을 모두 갚아줬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영화 바비는 현재 극장가에서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경북 군위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하루 전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진입이 금지된 곳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신무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 32분쯤 경북 군위군 동산 계곡에서 20대 남성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남성들을 구조했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은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고자인 친구는 탈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곡 내 바위에서 미끄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고가 난 계곡은 들으시는 것처럼 물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하루 전 많은 비가 내려 물살이 빨라진 상태입니다. 물살이 빠르면서 미끄럽습니다. 웅덩이가 져 있어서 깊이가 2m 정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장소는 진입이나 물놀이가 금지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출입 금지를 적어놨어. 나도 말을 안 듣잖아.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무슨 지자체는 계곡 내 위험 지역에 진입을 막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서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그저 잘 달리는 줄만 알았던 말들이 헤엄도 잘 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버지니아 한 섬에서 이색 경마 대회가 열렸는데요. 종목이 달리기가 아니라 수영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친커티그 섬 인근 상공입니다. 들판에 모인 수백 마리의 조랑말들. 카우보이들의 인도에 따라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수많은 말들이 떼지어 헤엄치는 이색적인 풍경,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매년 7월 마지막 주 치러지는 친커티그 조랑말 수영대회입니다. 섬 일대 야생 조랑말 관리를 위한 모금 행사로 올해 98회째를 맞은 전통의 대회인데요. 수많은 관람객이 지켜본 가운데 올해는 참가번호 70번의 밤색 한 마리 해협을 가장 먼저 건너며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네요. 무심코 바다에 버려진 폐플라스틱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새끼 바다사자의 목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오염 문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 어린 바다 사자에게 상처를 낸 건 한눈에도 날카로워 보이는 플라스틱 포장재입니다. 이달 초 아르헨티나 한 해변에서 발견됐는데요. 움푹 팬 목의 상처, 얼마나 아팠을까요? 빈혈과 저체중 상태로 기진맥진한 바다 사자, 시설로 옮겨져 극진한 치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건강을 되찾고 지난 26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폴짝폴짝 뛰어가는 뒷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죠. 사람의 무심함에 애먼 동물들이 다치는 일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계에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의 방문에 맞춰 굿즈를 출시하는 일이 종종 있죠. 포르투갈 한 제과점 주인의 팬심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했습니다. 내 안에 교황이 있다라고 외치는 아주 특별한 쿠키 만나보시죠. 포르투갈 리스본, 한 제과점의 진열대를 가득 메운 먹음직스러운 디저트.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행인들은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평범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하나같이 쿠키 속에 그려진 얼굴, 다름 아닌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다음 주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 참석차 포르투갈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해 특별 제작된 쿠키입니다. 대회 기간 수천 개 제작될 예정인데 현지에선 벌써부터 인기라고요. 다른 누구보다 교황이 이 디저트를 꼭 맛볼 수 있길 바란다는데요. 주인장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가가 끝모르게 오르며 2차 전지주 광풍을 이끌었던 에코프로가 이틀째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그제 한때 15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하루 만에 100만 원 밑으로 20% 넘게 떨어지자 2차 전지 거품 붕괴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칠까 서둘러 빚을 내 투자한 개미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파랗게 질렸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고점을 찍은 뒤 갑자기 급락해 코스닥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에코프로. 개장부터 등락을 거듭하다 전날보다 무려 19.79% 급락한 98만 원대에 장을 마쳤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에코프로는 종가 기준 100만 원 선을 내주며 7일 만에 코스닥 황제주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도 17% 넘게 하락했는데 시총 1, 2위가 모두 급락하며 코스닥 지수도 1.87%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이른바 큰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줄줄이 매물을 던졌고 불안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확산되며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등 2차 전지주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과열 우려가 커지던 2차 전지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들 에코프로만 얘기하고 내가 이거 봐도 멈출 줄 모르고 오르니까 나도 사야 되는 거보다 하고서 샀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해버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 혼자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 심리에 빚까지 끌어모아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이제 막대한 손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과열이라든지 또는 쏠림이 심한 거는 맞죠. 항상 그 포모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 하락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투자자 손실로 나타났었는데 그 투자자 손실의 대부분은 개인이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임원들도 주식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며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하면 3억 원까지 양가 부모들 지원이 가능해 신혼부부의 전셋집이나 내 집 마련 부담을 조금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가업 승계 증여세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 결혼 시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전셋집을 구해주고 싶어도 그 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비과세되는 돈이 최대 1억 원이다 보니 수도권에서 전셋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는데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1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크게 고려한 비용은 당연히입니다. 전세 가격인데
또 수도권이 다르고 지방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비 하나하나 손때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난 1979년 창업해 연매출 6천억 원대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키운 정구용 회장. 70대로 접어들며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높은 증여세가 걱정입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공장을 이렇게 반 잘라서 팔 수도 없고.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업 승계 목적 상속 시 300억 원까지는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고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세 혜택을 받는 업종도 대폭 확대돼 상당수 중소 중견기업들이 자식들에게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오는 10월부터 원유 기본 가격을 리터당 996원에서 1,084원으로 88원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인데 사료값이 비싸지면서 낙농가들의 생산비가 상승한 영향이란 설명입니다. 원유값이 오르면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흰우유 1리터 가격이 3,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유를 원재료로 쓰는 아이스크림과 커피, 빵값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말 해녀와 탈영병 체포조가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액션 장인 류승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밀수. 밀수판에 뛰어든 해녀들의 이야기로 김혜수와 염정아의 화려한 수중 액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DP가 2년 만에 시즌2로 돌아옵니다. 정혜인과 구교환이 다시 뭉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탈영병을 줬습니다. 중동의 미래도시와 18세기, 19세기의 유럽을 전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 들어설 네옴시티 전시가 DDP에서 열립니다. 170km의 직선 도시 더 라인 등 여러 도시 설계를 각종 조형물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체코의 국민화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이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 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수상한 소리로 가득 찬 연극, 촉각으로 느끼는 무용 등 이색적인 공연도 펼쳐집니다. 새벽 2시 22분마다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와 이를 둘러싼 네 남녀의 대화, 연극 2시 22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처음으로 연극을 도전합니다. 또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은 장애인들도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 5편을 선보입니다. 첫 스타트를 끊는 빨래방 쌉소리는 우용수의 움직임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세계인들이 함께 달린 2023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이 한 달여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종주 완료식에서는 피스로드 종주를 마친 미국과 일본 등 8개국 30여 명의 참가자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강원 고성군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DMZ 248km 구간을 자전거로 횡단했습니다. 나날이 열기가 더해갑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열대야 지역이 더욱 늘어났는데요. 현재 대부분 해안가와 서울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서울은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온도가 29도 가까이 올라 더욱 후텁지근합니다. 낮에도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올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여전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시간당 3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넣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6도, 부산은 27.4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35도, 대전과 광주 34도, 부산은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예보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